자, 오늘은 풋고추를 이용해서 또 조림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솔치가 들어간다고요? 네, 솔치로 풋고추하고 같이 조리는 거예요. 조리는 예. 건가요? 네. 자, 그럼 어디서부터 네.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는 게 예. 좋을까요? 풋고추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풋고추를 풋고추를 그냥 통으로 하면 너무 이제 양념이 잘 안 배이니까 큼직큼직하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막 이런 정도면 이제 크기를 한 3등분 정도. 3등분 정도. 근데 이렇게 이제 가위로 하시는 칼로 하시는 것보다 가위로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가위로요? 예, 가위로 이렇게 자르시는 게. 아. 그래서 이제 꼭지를 자르고 긴 거는 이렇게 3등분 하고 짧은 거는 2등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가을에 막 그 끝물고추 매운 거 그거를 같이 하셔도 너무 좋아요. 네. 예, 하기도 간단하고요. 고추를 이제 자른 거를 냄비에다가 앉혀주세요. 요거를 냄비에다 앉혀주세요. 앉혀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다시마 밑국물을 조금 밑국물. 넣어주세요. 예. 지금은 제가 이거 다시마 밑국물을 좀 양이 적기 때문에 이 밑국물을 넣어주는 거고요. 네. 양이 많게 하실 때는 물을 전혀 안 넣으셔도 돼요. 밑국물도 안 넣으셔도 돼요. 아. 예. 그러면 자기 그 고추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싹 나오면 고추에서 나온 물만 가지고 조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훨씬 더 맛있겠죠. 예. 오늘은 양이 적기 때문에 제가 다시마 밑국물을 조금 넣은 거예요. 여기 이제 간장을 넣으세요. 간장 넣고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이제 안쪽에다 이렇게 그냥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여기다 이제 물엿을 넣어주세요. 물엿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끓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또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가 꺼내 드시면 또 좋은 밑반찬이 되겠네요. 이거 아주 굉장히 훌륭한 밑반찬이고요. 옛날에 이렇게 정말 옛날 맛이 나는 밑반찬이거든요. 그래서 해놓고 저장했다가 이렇게 해서 드시면 오래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먹다 남은 고추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또 하시면 되고 꽈리고추로 또 응용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뚜껑을 닫고 올려주세요. 몇 분 정도를 끓여주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한번 이제 끓고 나면 숨이 이렇게 좀 죽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솔치하고 그다음에 양지 머리를 이제 같이 넣을 거예요. 예, 양지 넣으셔도 되고 사태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얄팍하게 썰어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뭉근하게 그냥 끓이시는데 오늘처럼 저런 양은 한 40분 정도 끓이시면 되고요. 양이 많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하면 쪼글쪼글해지면서 아주 간이 잘 배어가지고 아주 입맛에 정말 맞는 그런 밑반찬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솔치를 넣었는데 솔치 없을 때는 디포리를 넣으셔도 되고요. 좀 큰 걸로. 네, 디포리를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멸치 중에 국물 멸치 있죠? 네. 국물 멸치를 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렇군요. 국물 멸치를 드시거나 디포리를 드시거나 오늘처럼 솔치를 넣으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거 손질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손질을 하셔야지 되는데 예. 솔치도 마찬가지고 이제 디포리도 마찬가지고 요게 이제 사갖고 오시면은 말릴 때 말고 축축할 때. 네. 축축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머리하고 몸통하게 누르면 이게 얘가 따라 나오거든요. 이렇게 안에 그 따라 내장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내장하고 같이 다듬었다가 바짝 말려가지고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기름도 요걸 이제 보통 청어 새끼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청어가 이제 자라기 전에 새끼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국물 요리도 하고 오늘처럼 졸여서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다른 멸치보다 지방이 조금 더 많아요. 멸치도 지방이 많은데 여기 지방이 많아서 고추를 아주 부드럽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게 줄여지는 거. 이미 선생님이 요리는 제가 부드러움의 어떤 맛을 봤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시간과 정성이 좀 들어가서 깊은 맛이 좀 나려면 이렇게 빨리 만드는 것도 이제 좋지만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조금 돼야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끓으면 제가 요거를 이제 넣도록 하고요. 네. 겉절이를 한번 해보세요. 겉절이요? 예. 배추 겉절이. 예. 요거는 이제 절이는데 배추는 보통 배추 한 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김치 할 때 이제 했잖아요. 네. 한 포기 할 때 이제 5대1이나 6대1로 절이시면 돼요. 그래서 한 포기일 때 물 6컵, 소금 1컵. 그렇게 절여서 배추는 뭐 이제 10시간 막 이렇게 절이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겉절이는 2시간 정도만 절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덜 절여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절여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해놨고요. 네. 요거는 이제 잘랄 거거든요. 네. 하는데
먹기 좋게 이걸 잘라야지 되는데 칼 안 쓰고 그냥 기장으로 한번 뚝 자르고 이렇게 한번 쭉 찢어서 이런 건 한 번만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에 알배추라고 하면 좀 작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알배추는 또 조그맣게 따로 있고 이거는 속배추. 속배추. 그러니까 안에 그 고갱이만 주로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툼하면서 단맛이 굉장히 많아서 안 절이시면 안 되고 절이셔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한번 뚝 자르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찢어가지고 자, 이렇게 반을 뚝 잘라서 쭉쭉 찢으면 되는 거죠? 그러시면 되겠어요. 한 번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먹기 좋게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겉절이에 양념이 중요하죠. 그죠? 네. 양념이 중요한데 오늘은 요 겉절이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과일하고 사과하고 배하고 무하고 양파를 갈아가지고 설탕을 넣지 않고요. 네. 요걸 갈아가지고 이제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믹서에다가 이제 갈아서 짜지 않고 그 과육제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배 넣으시고 그다음에 무 넣고 무가 아주 시원하잖아요. 지금 무 같이 넣고 양파 넣고 사과 넣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갈아주세요. 이거를 넘기고 만지는 거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아 놓은 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리볼 하나에다 담으시고요. 이제 겉절이기 때문에 이제 풋내가 나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배추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풀국을 조금. 풀국을. 이것도 다시마 밑국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풀국을 써서 이제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풀 넣어주시고요. 꼭 이제 김치는 이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맛있는 단맛으로 이게 변하면서 그래서 맛이 있고 그다음에 풀이 들어가야 또 요게 이제 양념 했을 때 잘 양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고춧가루는 일반 이제 김치하는 고춧가루를 넣으시는데요. 이렇게 넣으면서 저는 이제 요런 걸 사용을 해요. 따로 거칠게 빤 고추. 고추를 이제 이건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까톡이나 믹서에다 탁탁탁 그냥 고추 통을 넣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식감이 좋아요. 넣어주시고요. 이거 넣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멸치 액젓. 여기 멸치 액젓이에요. 맞네요. 요거는 제가 담근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하고 이제 국간장을 같이 넣어주세요. 국간장, 같이 넣고 마늘, 김치할 때 이렇게 이제 겉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마늘이 조금 넉넉히 들어가죠, 그죠? 마늘 들어가고, 근데 지금 생강은 많이 안 넣어요. 생강을 많이 안 넣고 생강 조금 넣고, 그다음에 아까 멸치젓을 넣었지만 같이 더 맛이 있게 하려면 새우젓 들어가야죠. 새우젓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양념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겉절이라는 거는 바로 해서 버무려가지고 먹는 게 겉절이잖아요. 그런데 요 양념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요걸 미리 해가지고 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좀 퍼질 때까지. 이제 고춧가루도 퍼지고 양념이 이제 골고루 잘 배이가 서로 이제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면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절여가지고 요거는 배추는 바로 절인 거에다가 양념을 하루 숙성시킨 거를 이제 버무려서 먹어야 겉절이가 아주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하루 정도 놔뒀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배추 겉절이에 이렇게 양념장도 맛있게 만들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먹기 좋게 썰은 지금 찢어 놓은 거. 부으면 되죠? 거기다 넣어주세요. 이거 보시는데 여기 이제 쪽파가 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쪽파 들어가고 홍고추 어슷어슷 쓸고. 김치 달인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서. 김치 특집 때도 그렇고 지금 오늘 겉절이도 그렇고 김치 연구를 매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김치가 빠지면 좀 서운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질문 드렸을 때 김치 들어간 또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신 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또 연구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김치, 장아찌 이게 이런 게 빠지면 서운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버무려서 놓으면 이제 끄시고 이렇게 이제 버무려 가지고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그다음에 나는 좀 새콤 달콤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거 버무린 거에다가 이제 식초하고 설탕을 넣어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은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탕하고 식초를 넣는데 동량으로. 내가 식초를 한 숟갈 넣었다 그러면 식초도 한 숟갈 동량으로 하면 간이 딱 맞아서 새콤달콤하게 이렇게 이제 드실 수가 있어요. 색깔 너무 예쁘죠? 야, 그냥 이렇게 하나 예. 예. 아유.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 드릴게요. 색깔도 예쁘게 잘 됐어요, 그죠? 예. 집어 먹어도 될까요? 네, 하나 제가 저기 입에 넣어드릴게요. 예, 맛있는 걸로 내가 예. 골라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겉절이가 이게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이 맛이야. 하나 더 드실까요? 네, 선생님. 너무 매웠겠지? 제가 집어 먹어도 되나요? 예, 그래서 맛있는 거 하나 드시고 네. 드셔봐. 그래서 이제 아까 양념만 하루 숙성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버무릴 때는 이제 절인 배추에다가 바로 버무리시면 돼요. 선생님, 숙성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맛있나요? 네. 어머나. 그게 이제 다 비율이 맞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묵은 이제 우리가 김치 먹다가 이렇게 또 겉절이 먹으니까 또 굉장히 색다르죠. 네, 수육 하나 얹어서 먹으면. 와, 간 괜찮나요? 너무 좋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네. 완성 잡지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맛있네요. 아우. 김치 먹으면서 네. 야, 상큼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아, 예. 와, 정말 프레시하네요. 지금 요 양념으로 봄동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아. 예, 봄동 그냥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하셔도 되고. 예. 지금 여기 배추가 굉장히 달죠. 네. 네. 먹을 때는 이제 저 잣가루하고, 네, 잣가루하고, 예, 거기다 좀 뿌려주세요. 잣가루 이렇게 뿌려주세요.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거 하나에다 소주 드셔도 야, 좋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와.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배추 겉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말 상큼하고 맛있는 배추 겉절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저는 계속해서 풋고추 조림도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이제 눌러보면 요런 상태가 됐고 아까 물은 조금 붓는데 이만큼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양 할 때는 물을 안 부어도 된다는 게 예, 이렇게 요 정도로 되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양지를 예, 양지 두시고 양지를 조금 더 편편히 썰으시는 게 좋아요. 예, 하고 이제 이거 솔치를 넣어주세요. 솔치를 넣어주시고 여기 솔치가 들어가니까 이제 비린 맛을 날 수도 있으니까 청주를 한번 이렇게 뿌려주세요. 아, 자, 이게 콕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솔직히 그리고 소고기를 넣을 때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청주를 넣어주셔야 누린내가 나지 않는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졸여주시면 돼요. 아. 예. 뭉근하게 이제 졸여주시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뒤집어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통통한 상태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한 40분 자면 쪼글쪼글해서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돼요. 간이 잘 배이고. 예. 40분 정도요? 예. 그래서 은근하게 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불 세게 하면 양념이 다 날아가면서 수분이 없고 안 졸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을 줄여서 네.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제 끓여주시고 중간에 이제 한번 아래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그래서 미리 좀 한번 해본 걸 끓여놨던 이렇게 되는 솔치 거거든요. 조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안 쳤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이제 다 되면 여기다가 이제 불을 끄고 네. 불을 끄고 이제 통깨하고 참기름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물은 자작하게 조금 남았을 때까지 졸이시면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를 이제 불을 끄고 제가 이제 참기름 얼른 넣고 불을 끄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통깨 넣어주시고, 이제 그러면 끝이에요. 아. 풋고추가 이제 오래 이제 끓이다 보니까 네. 다시마처럼 됐네요. 납작하게 됐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을에 매운 고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장했다가 오랫동안 드시면은 굉장히 감칠맛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풋고추로 하셔도 되고, 풋고추로 하면은 몇 분 안 걸려요. 아. 네, 풋고추로 하면 금방 숨이 죽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풋고추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미 반찬 풋고추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뚝딱 만들어 맛있게 즐기는 풋고추 조림. 더욱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소고기를 넣은 뒤 청주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소고기의 누린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 양념의 감칠맛이 풋고추와 소고기에 쏙쏙. 풋고추 조림으로 별미 반찬을 준비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